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화학과 진로 체험을 진행하게 된 진로 멘토 권수현. 구하은, 홍서린. 정우영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와 같이 어떤 실험이 진행될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물감 되돌리기 실험, 람돌트 반응이라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이 실험들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화학과를 소개할 멘토 정우영입니다. 여러분,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실험 수업을 진행할 때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여 산 염기를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알코올 램프를 모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 실험들이 모두 화학이라는 학문을 기초로 하는 실험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에 화학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주변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고 그 성질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심하는 학문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기계적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계적 움직임은 화학이 기초가 된답니다. 화학적으로 석유를 분리하여 휘발유와 경유로 분리하고 또 연소를 이용해서 기계적 움직임을 발생시켜 그 무거운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렇듯 세상 모든 물질의 처음 시작은 화학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답니다. 이런 화학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화학과에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약이나 화장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요. 앞서 말한 듯 화학이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직 연구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분야가 굉장히 넓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저희 유니스트의 화학과는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연구하기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연구실도 더 최신이고 교수님들도 다들 젊으셔서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마련해 주십니다. 다른 학교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진로를 정하기 훨씬 유리하죠. 이번 시간에 저희는 이런 화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화학 실험을 해볼 거예요. 화학의 대표적인 원리 중 두 가지를 골라서 실험을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바로 점성이라는 성질과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유니스트를 대표하는 예쁜 여자 멘토님들이 실험을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 4명끼리 한 조를 이뤄서 진행할게요. 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실험을 함께할 멘토 홍서린입니다. 저와 함께할 실험은 레이놀즈 수 실험인데요. 말이 어렵죠? 하지만 실험은 간단하니까 저와 함께 잘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여러 물감들을 섞은 물감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처럼 아주 검게 변하죠. 오늘 이 시험은 이 섞인 물감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엌에서 이 물엿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물엿은 아주 끈적끈적한 투명한 액체죠. 오늘은 이 물엿의 끈적끈적한 점성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물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만든 지지대가 붙어있는 비커와 물엿, 그리고 뚜껑에 종이컵이 붙어있는 흰 물감을 넣은 페트병, 그리고 물엿과 같은 끈적끈적한 물감을 만들기 위해 종이컵 4개와 스포이트 4개, 물감 4개, 그리고 정리할 때 필요한 물티슈까지 준비해 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럼 실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물엿을 비커에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엿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벽면에 기대서 이렇게 따라줍니다. 물엿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 물엿을 이용해서 물감들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종이컵에 물엿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바닥이 잠길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감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이렇게 물엿과 물감이 잘 들어갔다면 스포이트로 잘 섞어줄게요. 이렇게 물엿과 물감이 끈적끈적하게 잘 섞였다면 이 물감을 스포이트 안에 넣어줄게요. 스포이트는 밖에서 스포이트 위에 손잡이 부분을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물감 안에 넣어서 손잡이를 놓아주면 됩니다. 물감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잡이 부분을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네, 이게 스포이트에 5cm 정도 올라오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스포이트에 물감을 담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똑같이 4개의 물감에 모두 똑같이 해줄게요. 네, 이렇게 4가지 물감을 모두 스포이트 안에 넣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물엿을 비이커에 다 넣었다면 비이커에 흰 눈금이 있는 부분을 정면 뒤로 가게 물감이 잘 보이게 눈금이 없는 부분을 정면으로 와주시고요. 이 흰 페트병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네, 이때 스마일 표시가 정면에 오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 세세한 작업이 필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아까 섞어 넣었던 이 물감을 이 물엿 안에 넣어줄 건데요. 지금 스포이트 겉면에 물감이 많이 묻어 있죠? 이걸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스포이트 겉면이 깨끗해졌다면 지지대 사이로 물감을 넣어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비이커 벽면과 이 페트병 벽면에 물감이 닿이지 않도록 중간에 잘 넣어주세요. 천천히 물감을 세로로 짜줍니다. 네,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돌려서 물감 꼬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과정을 4가지 물감에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물감을 물엿에 모두 넣었다면 이제 이 물감을 섞어볼 거예요. 이 스마일 표시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바퀴, 2바퀴, 3바퀴 돌려볼게요. 천천히 종이컵을 돌려줍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다시 3번 만에 앞으로 왔죠? 이렇게 물감이 잘 섞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물감을 되돌려 볼게요.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이렇게 볼 수 있듯 아까 섞였던 물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험의 원리는 이 물엿의 끈적끈적한 점성 때문인데요. 자세한 원리는 2번째 실험까지 끝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2번째 실험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실험 잘 하고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번째 실험을 함께 진행할 구하은 멘토입니다. 2번째 실험은 란돌트 실험으로 용액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용액의 색이 한 번에 바뀌니 집중하여 컵을 지켜봐 주세요. 먼저 아이오딘산 칼륨,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밀가루.
그 다음에 2개의 라벨지, 200ml 용기, 2개의 매스 실린더, 8개의 컵과 2개의 스포이드가 필요해요. 실험을 진행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오딘산 칼륨과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은 화학약품이므로 피부에 묻었을 시 즉시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실험이 끝난 후에 화장실로 가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두 번째, 본 실험은 용액의 정량을 사용하여 하는 실험이므로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이므로 약품을 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3가지 주의사항을 모두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이제 실험을 진행해볼까요? 먼저 2개의 라벨지에서 아이오딘산 칼륨과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을 각각 4개의 컵과 200ml 용기 하나씩 그리고 매스 실린더에 하나씩 붙여주세요. 우선 200ml 용기에 물을 200ml까지 채워준 다음 이제 약품을 넣을게요. 시약에 가루가 다 녹도록 흔들어 줄게요. 여기서 아이오딘산 칼륨은 가루가 잘 녹지 않으니 가루가 모두 녹을 때까지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시약이 모두 다 녹은 걸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밀가루를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넣어 줄게요. 방금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에 밀가루를 넣었는데요. 밀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흔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약을 모두 제조하였는데요.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과 아이오딘산 칼륨을 아까 라벨에 붙인 4개의 컵에 10ml씩 매스 실린더를 사용하여 넣어줄게요. 그 다음 투명컵에 10ml를 다시 부어주세요. 자, 이제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과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10ml씩 매스 실린더를 사용하여 투명컵에 부었는데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물을 0ml, 4ml, 8ml, 11.5ml씩 넣어주세요. 여기 스포이드에 1ml, 2ml, 3ml의 눈금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물을 4ml, 8ml, 11.5ml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물을 다 넣었으면 이제 실험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실험은 용액이 색이 빠르게 변하니 놓치지 않고 집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4개를 동시에 한 번에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순서대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투명했던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이 청록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을 조금만 덜어 방금 청록색으로 변한 이 용액을 다시 조금만 덜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을 투명컵에 부어줄게요. 청록색의 이 용액에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용액을 부어줄게요. 보시면 청록색이었던 용액의 색이 투명하게 다시 변했어요. 어떻게 용액의 색이 이렇게 변하게 될까요? 이 원리를 지금 저희 같이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실험은 다 잘 끝냈나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사고 없이 실수 없이
실험 전부 다 잘 끝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진행한 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놀라웠나요? 여러분이 진행한 두 가지 실험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은 분명히 우리가 돌려서 섞었다고 생각했던 물감이 반대로 돌리니까 원래대로 돌아왔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분명히 동시에 비슷해 보이는, 같아 보이는 용액을 집어넣었는데 서로 다른 순서로 용액의 색깔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이 일어나게 된 건지 그 원리를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성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돼요. 점성이라는 성질을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를 말하는 용어예요. 자, 물과 물엿을 비교를 해보면 물은 끈적끈적함이 거의 없죠. 근데 반대로 물엿은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하고 잘 안 지워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끈적끈적함을 점성이라고 부르고, 물보다 물엿이 점성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점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점성은 액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끌어당기면 더 끈적끈적해져서 점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점성 때문에 첫 번째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실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반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안 잡고 아무도 손을 잡지 않은 채로 그냥 강강수월래를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순서를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꽉 잡고 강강수월래를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강강수월래를 다 돌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내 옆에 내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있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물엿도 물보다 훨씬 더 서로를 끈끈하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물엿에 물감을 넣고 섞게 되더라도 실제로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쳐지는 거고, 원래 반대로 돌려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배열대로, 그 순서대로 물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우리가 농도라는 성질을 배워볼 거예요. 농도는 얼마나 진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스티를 예로 들어볼게요. 똑같은 물이 담긴 컵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는 아이스티 가루를 한 꼬집만 넣고 두 번째에는 아이스티를 2스푼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아이스티를 여러분들이 마셔봤을 때 어떤 걸 먼저 이거 아이스티다 라고 알아채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모금, 두 모금 혹은 더 많이 마셔봐야 이거 아이스티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거지만, 두 번째는 아이스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셔도 여러분이 와 이거 아이스티다 라고 알아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빨리 알아채는 것 같이 화학에서도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반응을 빨리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속도로 집어넣었지만, 똑같은 순간에 집어넣었지만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일수록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색깔이 빨리 변하게 되고, 우리가 물을 섞어서 농도를 낮게 해준 친구들은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게 돼서 맨 첫 번째 친구보다 훨씬 더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용액을 조금 덜어내고 다른 용액을 훅 부어서 다시 색깔을 원래대로 돌리는 걸 했었어요. 그게 일어나는 이유는 용액을 더 부어줌으로써 농도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정확한 원리는 이거보단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배우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점성이라는 개념과 농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점성 때문에 섞었던 물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진하기라는 농도 성질 때문에 똑같이 부은 용액이 다른 속도로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진행했던 실험 기구들은 전부 다 깨끗이 깔끔히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다른 시험들도 더 즐겁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화학과에서 체험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점성과 농도라는 두 가지 성질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